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생각보다는 별로 안 싸우던데요. 생각보다 안 싸웠다. 예, 처음에 이제 의총을 이제 비공개로 할 때 약간 조금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송석준 의원이 이제 공개하자라고 했죠.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그렇네요. 근데 그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송석준 의원이 이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조금 이야기할 때 약간은 좀 말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좀 말씀하신 분들 사이에는 장동영 대표의 어떤 사퇴 여부 그리고 재선거를 둘러싼 좀 팽팽한 그런 어떤 기운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요구했던 소청은 기존에 네. 최고에서 의결한 6군데에다가 또 김영환 지사가 또 개인적으로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북까지 합쳐서 7군데 하는 걸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안안으로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시안이기도 했죠. 네. 퇴진과 관련해서는 뭐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아니다, 뭐 별로 아닌 많지는 거- 않았다, 뭐 이렇게 그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숫자는 비슷한데 사실 뭐 저도 의총을 해봤습니다만 말씀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퇴를 반대하는 내지는 또는 또 유보하는 입장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혹시 말을 그러니까 역시 말을 하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비대위하고 차후 전당대회인데 비대위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가지고 사실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올 네.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은 장동혁 대표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과연 그분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다음 해 진짜 중요한 공천권을 잡는 또 그 당대표는 어떻게 네. 될 거냐. 이거 연계되기 때문에 네. 의원들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퇴를 그냥 막연히 좀 주장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이제 어제 의총이 사실상 선거위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훈 대변인도 동일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사람들은 다수는 일단은 퇴진보다는 좀 보류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그 박준태 의원, 비서실장. 지금 네. 장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오버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초선에다가 비례대표 의원인데 송석준 의원은 굉장히 중진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고 의원 내에서도 좀 레벨이 다른데 사실 초선의 그 비례대표가 아무리 비서실장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나가서 하시라고 큰 소리 치고 또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네. 굉장히 센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자리고 뭐 그런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 뭔가 그걸 해석을 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 이제 김민수라든가 조광한 최고위원이 의총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기가 뭔가 대신 좀 맡아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우리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네. 55표를 얻었고 김도 후보가 48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충 좀 그래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한 55표 정도로 우위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네. 친윤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 회의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어제 의총에서도 그 윤한홍 의원이나 뭐 박형수 의원 이런 네. 분들이 나와가지고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친윤들도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친윤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분으로는 도저히 계속 끌고 가기 힘들겠구나. 뭔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께서 비서실장이 어제 그렇게 오버하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을 보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론하신 거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것 저를 같아요. 바라보셔서 최근에 장동혁 대표 소매 당권파에 네.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박준태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용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네. 주변인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그동안 조용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얘기가 좀 나와서 예, 있는 것 같고 이제 목소리 좀 내자. 예, 이렇게.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친윤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친윤은 의미가 없고 사실 그 친한계는 어떻게 보면 숫자는 좀 적은데 좀 똘똘 뭐 뭉쳐 있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나머지 분들은 친윤이라보다는 본인이 든 입장에 따라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별 어떤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입장은 또 다들 다르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대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네. 당분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할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의총에서 뭐 어디가 더 많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많은 비주류들은 장동혁 대표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제 그 의총을 보면서 홍석준 의원이 그 비공개로 어떤 지명을 받아서 내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있을 때 나는 공개 발언하겠다. 네, 그러니까 반발하고 나간 거. 하셨죠. 그럼 그게 예의예요. 의원들이 의총을 했을 때는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하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송석준 의원이 이게 조금 예의에 벗어났지만 뭔가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봅시다. 그 전에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혁 사퇴해라. 우재준 청년 최고위가 장동혁 사퇴해라. 공개 네.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 했죠. 양양자 최고도 그래도 총사퇴 공개해서 필요하다. 얘기했어. 네. 전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주류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도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장동혁 지도체제가 지금 안 흔들리는. 그럼 왜 안 흔들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허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이 버티기 전략 풍찬 노숙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노련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엊그저께 그 시위대들과 그 우리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그 진입하는 문제 관련해서 네. 막 이제는 저기 뭐야 이 마이크를 들고 그거를 막 조정하는 거를 보니까 그렇죠. 공면도 안 쓰고 이런 어떤 야당으로서 투쟁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죠. 그 풍찬 노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야당 당수로서 그 다음에 그 극우 지지층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통도 되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공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을 탈환해왔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네.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발표됐어요. 네. 그러니까 비주류 의원들이 막 흔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퇴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우 지지층들은 나를 따로 막 지금 그 누구야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경찰청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도 그게 큰 소리를 몰려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국은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주류들이 지금 당내에 장동혁 의원 그 주류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네.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김주호 대변인 정확하게 지적했나요? 정확하게 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비판했던 뭐 대표적으로 친한계라든지 대안과 미래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가장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퇴 내지는 비판했던 포인트가 당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게 선거 직전에 계속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선거를 치르고 뭐 선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추월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명분이 사실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의 이런 어떤 지속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만약 이제 당원 당규상 임기가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사퇴를 하면 다음 당 대표는 이제 2년이거든요. 예. 잔임 임기가 아니고 2년이거든요. 다음 2년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래 되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내년 초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오면 당권까지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당내 입각관계가 사퇴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명분이 없어졌다. 이게 정반대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네. 국민의힘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나가지고 해석하고 전망하시는 민주당 패널들이 공의하시는 말씀이 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안 무너질 거다. 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앞으로 계속할 거다라고 네. 이제 공의 분석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희망사항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꾸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상황을 얘기하면은 네. 공의 국민의힘 패널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은 정청래 대표 당연히 나갈 거다. 혹시 정청래 대표 나가면 이길 수도 있다. 라면서 반드시 파이팅을 외치는 그 희망적인 분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건 응원하시는군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그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저는 사실 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고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노선에 대한 평가죠. 윤어게인 노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올라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평가는 끝났고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 당을 통합하면서 선거 앞으로 총선까지 내다봤을 때 과연 이끌 수 있겠느냐는 능력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 그리고 당내 여러 계파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당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는 네. 두려움이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있냐는 생각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어디 보니까 뭐 교통 정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교통정체. 이런 비유도 하고 또 누구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안도 못 내고 서로 나서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송석준 의원은 그 찌질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퇴하지 찌질같이. 않으면 찌질이를 그 면치 못할 거다. 찌질이가 이제 누구냐면은 그 과거 바른미래당 때 저기 손학규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뭐 유승민 의원 네. 오신다는데 유승민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이 그때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 찌질이처럼 장동혁 대표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다. 이제 홍석준 의원님은 의총 해보셨으니까 당 지도부가 바뀔 때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요? 진짜 지도부를 바꾸려고 할 때. 정말요? 치고받고 싸울 정도 싸웁니다. 그 에너지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실제 그게 티가 난다는 거죠. 아니, 저 지도부가 있으면은 뭐 내가 지금 뭐 2년을 더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려오고 막 욕설 나오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국민의힘의 에너지가 없냐.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우재준 의원, 그 다음에 양양재 네. 의원, 이게 그냥 뭐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냥 똥강똥강 소총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현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제가 실례로 네.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우리 당 의원들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네. 가결을 시켰잖아요. 가결됐었죠. 그 다음날 원내대표 바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거야 뭐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가 아니라 당장 내려와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에너지가 비주류에 없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올공 가서 부정선거나 또 어떤 참정권 훼손에 관련해서 항의하는 그런 지지층의 에너지를 더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장동혁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은 음.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